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미래교육 경청을 위한 현미경 토크박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책관 정책기획팀장 최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셔서 간단하게 몸을 좀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팔을 따라해 주십니다. 팔을 이렇게 앞으로 펼쳐 주십시오. 하셔서 90도를 걷겠습니다. 몇 도로? 90도. 예,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되죠? 3번 시작. 하나, 둘, 빨리 2번 시작. 하나, 또 뒤집어서 시작. 아, 지금 안 되시는 분 계십니다. 원래 됩니다, 이거. 근데 보통 IQ 130은 다 하고요. IQ 100쯤 되면 요렇게 하시고, 선생님처럼 가만히 계신 분은 한 90 정도 되시는. 교육감님 방금 이렇게 떠도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이제 왜 제가 이걸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고정관점이잖아요. 이렇게는 다 되는데 뒤집으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한 곳만 바라보면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 이렇게 한번 게임을 해봤습니다. 학교에 가셔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현미경 토크박스는 우리 노기 교육감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그간 1년간 학교 현장의 변화된 모습과 또 앞으로 우리 울산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학교 현장 교육 전문가이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소통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11분 선생님들께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으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상호 인사하고 토크박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마치고 나면 기념 촬영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되고 있고 변해야 될지, 학교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 현장의 어려움, 학교 업무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되고, 변화는 우리 울산교육청이 1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학교 현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가 나오면 교육감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 학교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는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청이 좀 더 힘써야 될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물음표는 교육감님 궁금합니다 해서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고 해서 6가지 키워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다가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거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여러분들 모신 이 자리에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취임 1주년인데 여러 가지 형식의 사실 소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린 교육감실도 운영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6월 5일 지난 6월 5일에는 교사, 학부모, 시민들 해서 백인 원탁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만남이 있었지만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해서 이렇게 밀도 있는 만남은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런데, 예, 오늘 경청 토크니까 저는 많이 듣는데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 또 말씀도 드리고, 지난 1년간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1년 동안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부족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지난 1년은 사실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울산교육청 하면 부패, 비리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서 신뢰를 많이 잃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패, 비리 교육청이라는 그런 이제 신뢰를 잃은 그런 신뢰 회복하는 데 많이 시간을 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나 또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지표가 많이 상승이 됐고,
또 그동안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들 부당 경비가 전국에서 제일 높았거든요. 그게 1년 만에 아마 전국의 최상위급 정도로 많이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감의 의지가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학교를 바꾸기 위한 그런 뭐 기반 조성 이런 것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학교를 바꾸는 겁니다. 학교 바꿔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특히 학생들, 학교의 주민의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일정한 그런 기반을 조성했다고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될 텐데요. 그건 제 혼자 할 수 없고 특히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또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 들려주시면 학교를 변화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실제 변화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처럼 늘 학교 현장을 변화시켜서 학생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또 교사의 변화를 통해서 또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더욱더 박차하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오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살고 있는 언남초등학교 저희 아이들은 속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집에 안 가는 줄 알아요. 선생님 여기 집 아니에요? 하면서 어제도 들었던 얘기거든요. 네, 거기서 그 병설 유치원 교사 박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를 소개하면 개운초등학교 교사 권영철이고 오늘 교육감님 만나러 교과 가르치실 것 같은지 가르칠 것 같은지 이미지로 봐서 네. 아 국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체육 네 그런 편견을 다 네 깨뜨리고 영어 가르치고 있는 네 교사 임종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큰 편견은 아닌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계중학교의 그 비주얼을 맡고 싶은 교사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오기채입니다. 오늘 학교 교사 강수남이고요. 또 BTS 아미의 자랑스러운 엄마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서회장님께서 별칭을 얘기해서 전 별칭을 정했습니다. 저는 강아지 풀입니다. 예. 강아지 풀인 이유는 뭐 강아지 풀 자체도 예쁘지만 강아지가 즐겨 먹는 풀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언양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최미영입니다. 저는 30년째 언양을 지키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30년 동안 언양을 지킬 수 있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월평초등학교 교사 박성범입니다. 네, 늘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육감님 뵀을 뿐인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자리가 있다 해서 흔쾌히 허락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보다 앞으로 3년이 더 기대되는 울산 교육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장에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언제 생중계로 한번 나와보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범서고등학교 학생부장 황상수라고 합니다. 어제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이때까지는 뭐 황소, 우루사까지는 어제 벽이라고 하더라고요. 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는데 또 문이 예, 그래서 저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는 교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많은 이야기 듣고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소개 다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제가 교육청에 들어온 이유가 주소와 이거 한번 던져보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던져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로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
물음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평소 뭐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아니면 공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뭐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은 즉각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미영생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교육감 되셨으면 하고 바라는 제 동료가 과연 울산에서 진보 교육감이 그리고 여자 교육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생각을 다시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 저도 우리 그 같이 갔던 동료들이랑 전화를 그 작년에는 어떤 생각으로 되셨을 때 그다음에 지금 1년이 지나고는 또 어떤 마음으로 변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분이 하시든 해서 일단 당선됐을 때 어쨌든 그런 부채감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뭐 그동안은 제가 밖에 있으면서 늘 주장만 하고 옳은 소리만 하고 지금 처음 하는 마음처럼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제 힘으로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고 당선도 같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늘 하면서 선거운동 임했고 당선 이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년 된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특히 우리 교육 주체들과 함께 해야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 지금 조지영 선생님 네,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1주년 취임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교육감님은 뭐 1년 동안 많이 이뤄내시지 못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 자치나 학생 복지, 청렴, 열린 교육감실 그다음에 교육 독립운동, 100년 찾기 운동 같은 것들 정책들은 아주 좋은 정책들이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도 사실 조금씩 있는데 다른 신문 그다음에 뭐 회의 때 항상 뵙게 되는데 멀리서 헤어스타일이 항상 같으세요. 도대체 이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시는지 사실 여자들은 길었다가 짧았다가 볶았다가 풀었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분과 결혼하셨습니까? 예. 예, 제 헤어스타일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맞죠? 예, 옛날에 이렇게 안 했고요. 생머리로도 많이 다녔고, 뭐 길이도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랬는데 제가 어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예, 머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빠져가지고 아주 뭐 편하게는 아닌데 좀 빠져가지고 머리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가 될 것 같아서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변화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만 할 텐데 저희는 민원 하나만 들어와도 그날 하루는 멘탈이 탈탈탈 털려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정신적 평화를 유지하시는지 혹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민원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이상하게 밀려가 학교장 교육감실까지 오고 또 부서로 가도 그게 금방 잘 해결 안 되니까 오늘도 사실은 또 학교 폭력 관련해서 갑자기 아무 사전에 예고도 없이 비서실 사실 굉장히 우울한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잘 해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결 안 되는 것만 오지만 그래도 또 잘 해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해결하면서 좀 해소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저는 많이 좀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멀리는 예. 보약은 따로 먹는 건 없습니다. 예, 보약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쌤들의 큰 응원이 우리 교육감님께는 가장 좋은 보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된 멘트 절대 안 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나머지 5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육감님께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서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즘에 뭐 상황이나 어려움 아니면 재미있는 일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 학교 이야기 교육감님께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학교 방문하시면 주로 관리자분들 만나시고 하시면 더 이렇게 숨은 소탈한 얘기를 못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해주시겠습니까? 학교 이야기. 제가 예, 권영조 선생님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딱 오기 불과 1시간 전이네요. 저희 반 애들한테 나 오늘 교육감님 만나러 간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꼭 이 이야기만은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 오면 보통 지금 이제 6학년을 맡고 있는데 남학생 같으면 이제 축구하는데 목숨을 걸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걔네들 축구하기 위해서 학교 온다. 축구하는 시간 빼들지 말고 축구공 절대 압수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게 급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우리 개운초등학교가 급식이 맛있기로 참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약간 위에 이제 영양사님이나 이런 분이 바뀌니까 약간 급식 메뉴도 바뀌고 하던데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그 메뉴표에서 선호도가 있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에 영양선생님께서 이제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시고 나서 본인들이 직접 식단을 꾸려보는 내용을 한번 1회선 이벤트로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맛있었나 봐요. 저는 좀 황당한 메뉴였어요. 주먹밥에다가 뭐 패티 하나 해서 이상하게 짬뽕 이런 형태의 메뉴였는데 애들은 너무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장이신 교육관님한테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아니면 전체 이렇게 학교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사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요즘 6학년은 또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선생님 아마 이거 녹화돼서 올라올 건데 저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저희 학생들의 부탁을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으실지. 네, 학생이 뭐 월 1회 정도. 네. 그래서 영양사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식단이 상당히 달라지고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교육감이 갔다 왔는데도 안 됐다. 이래가 그게 더 이제 민원이 더 정폭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매일 그 급식소에 매일 사람이 2명 정도씩 나갔습니다. 매일 급식 시간마다 나가서 그걸 다 모니터링하고 또 식단 그 양이라도 양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양 발주하는 것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관여를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학교의 만족도가 높아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게 다른 학교에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양사님들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학생 참여 식단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교육할 때라든지 영양사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거나 우리 급식 담당자분께 말씀드려서 그런 걸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죄송스러운 게 초민감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 애들이 일단 부탁을 해서 숙제를 좀 해결하는 기분이었고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뭐 영양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학교 이야기 또 해주실 분. 예. 제가 또 해도 될까요? 제가 사실 저 6가지 주제를 보고 학교랑 물음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교육감님이 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을 스승의 날 기념해서 언양고등학교에 가셔서 학생체험을 1일 학생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러면서 마지막 소감으로 내년에는 교사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데 꼭 초등학교 1학년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금 교직 경영 16년 차인데 1학년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특성이 너무 다릅니다. 1학년은 거의 유치원, 아기, 6학년은 중학교, 사춘기를 접어든 중학생이에요. 근데 1학년이 손길이 많이 갑니다. 심지어 국어책 30쪽 펴라 하면 숫자 30을 모릅니다. 그래서 3, 0, 칠판에 적어주고 그 이제 펼 때까지 26명이면 26번 얘기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몇 쪽이요, 몇 쪽이요. 그래서 정말 그 6학년과 1학년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1학년만이라도 학급당 인원수를 6학년과 조금 다르게, 고학년과 조금 다르게
그 한 해만이라도 학급당 인원수를 한 20명 정도로 조정한다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꼭 체험하시면 초등학교 1학년 꼭 체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질문을 학생 수만큼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년을 좀 구분해서 1학년에는 학급당 인원수 좀 줄여주고 고학년은 조금 그래도 지도에 수월하니까 좀 늘려주자 이런 의견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예, 최미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아지 풀입니다. 제가 아까 30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원래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사립학교에 원래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북중학교에 있다가 성북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제가 올해 3월에 공립으로 왔는데 다행히 제가 지원했던 같은 지역의 중학교에 근무하게 되어서 저는 제 지금 꿈은 이 지역에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가 저는 중학교에 있으니까 중학생들을 보는데 중학생들이 상당히 자유학년제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식당에서는 맛있는 밥 먹는다고 애들이 재밌고 또 농구대에 가보니까 그 더운 데서 또 농구한다고 바쁘고 또 체육관 안에 가니까 여학생들이 배구한다고 한쪽에서는 배드민턴을 치는 남쌤과 또 탁구를 치는 학생들하고 어우러져서 기분 좋게 보내고 또 동아리실에서는 각 동아리실의 애들이 또 재밌게 보내는 걸 봐서 학교가 굉장히 행복해진 공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상담실에 있기 때문에 상담실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이 주말에 혹은 연휴 때 집에 갔다 오면 더 기운이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집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양육하시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심지어는 너무 괴로워서 자해를 한다든지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생각하면 분명히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제가 내린 결론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하셔서 이 시기에 그냥 막연히 사춘기니까 다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춘기의 특성이라든지 또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행하신 것 같고 아이는 어찌할 수 없는 부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부모 교육인데 지금도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고 다양한 부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는 저는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계신 현장으로 가셔서 간단하게나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모님도 이걸 원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미 아버지들이 있는 직장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는 모여라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중학생 부모 있으면 와라. 중학생 1학년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굉장히 지금 그걸 갈급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도대체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된다면 가서 간단하게 혹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어느 곳에 가야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라도 직장에 직접 가서 안내를 하면 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좀 편안하게 지내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원하고 또 이걸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상담실에서 만난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모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뭐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건데 그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대하는 태도가 결국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뭔가 해서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 결국엔 부모님의 압박. 최근 들어서 부모님이 공부 때문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수업 시간에 굉장히 반항적이고 그 불순한 태도를 하니까 또 그 교과 선생님은 아 이거 나를 뭐 내가 여자라서 무시하나?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 이래서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제가 봐서 이거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부모가 된 사람이 내가 내 애를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특히 아버지들 저는 그래서 꼭 필요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님 예, 말씀해 너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 특히 이제 중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참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학생들 그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모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사실 부모 교육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못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변화해야 될 부분을 찾고 있고요.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꼭 부모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거나 여기서 해도 잘 안 오세요. 예.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생각하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그런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하는데 이 부모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이제 계속 부모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게 수준이 높아지고 실제로 못 받는 사람들은 그 계속 이제 또 머물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열심히 잘하는 게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결과를 낳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제가 심지어 했는데 그래서 찾아가는 이제 열린 교육감실도 여기서 하다가 이제 현장으로 찾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모님들도 물론 오실 수 있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들 안 오는 부모님들을 오게 할까? 오시게 하는 거는 시간도 물론 있겠지만은 오시게 하는 뭐가 특별히 뭐가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진짜 뭘 경제적으로 뭘 도움을 드리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 그게 지금 이제 많이 고민이 돼가 있거든요.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도 약간 관심만 있으면 요새는 부모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있지만 또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 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이래서 또 각종 뭐 단체 있잖아요. 교육 관련 단체에서도 하고 관심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실제로는 꼭 들어야 하실 분들이 이제 못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을 좀 그 일반적으로 하는 건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은 좀 잘 챙겨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 교육은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 중요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학교에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수업에 이제 방해가 되고 또 수업 시간을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니까 애들이 자고 또 수업 방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로부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선생님들은 좀 그런 좀 무리한 부탁일지 몰라도 그런 심정으로 좀 봐주면 어떨까. 저희가 왜 저럴 수 있는 한마디가 되면 그 자체로도 조금씩 또 애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모든 선생님들한테 늘 좀 질책을 당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한테 있다. 그렇게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 학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 당한다 이런 말도 하던데, 그래서 학생들 바라보는 것도 선생님들이 조금 다르게 보면 집에서 마이크를 아직 안 넣었습니다. 아, 예, 한 가지만 더 더 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심하고 와서 또 뭐 오늘 유튜브도 한다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초기에 몇 시간, 중기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좀 그걸 제도화하는 거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태교부터 오늘 한 학생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동차 운전보다 우리가 아이 낳는 것을 더 가볍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이후에 드는 그 세금을 생각한다면 그때 세금을 들여서 교육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예, 이만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10분이 넘어서 좀 말씀하실 때 조금 짧게 조금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지금 몇 명 좀 들어왔습니까? 구독자 수가 35,000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답글에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다고 지금 분위기도 좀 바꾸고 하겠습니다. 뭐 학교 이야기 또 한 분 정도 더. 아니 저기 이성윤 선생님 한번 드리죠. 아까 말씀하셔서 예. 네, 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특수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몇 급, 43학급, 그래서 교직원들도 17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수학교가 빨리 생겨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많이 아쉽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간부 회의 하면서 좀 1년을 더 당기도록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진짜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땅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쪽이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는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또 도로까지 닦아야 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어쨌든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이제 정말 책임지고 또 열심히 하지만 특수교육이라든지 또 다문화라든지 또 특별히 학습이 느린 학생들은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그렇고 학생들 어릴 때 특히 이제 또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습 부진화도 그렇고 그 부분은 교육청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사항들을 제가 얼마 전에도 행복학교 가서 듣고 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학교 얘기 들려주실 분 계십니까? 선생님. 예, 하십시오. 박예희 선생님.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중에서 제일 핫한 거 2가지로 저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교육감님 제가 이제 임용 치고 교사가 되어서 10년의 변화보다 지금 요 최근에 1년의 변화가 저희 유아교육계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전국에 있는 이제 타시도에서 저희가 이제 단설 유치원에 보건 선생님이 100% 배치된 곳은 울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셔서 이렇게 바꿔주셨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저희가 현장에서 박수를 쳤는데 사실은 이제 단설보다는 저희가 병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에 1학급, 2학급, 이제 많으면 3학급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어떤 게 어려워요 여쭤봤더니 사실은 이제 여러 학교에 이제 부수적인 그런 행정실이나 보건실이나 이렇게 급식실에서 저희한테 이제 업무 이제 협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가 가서 직접 도와달라 말해라 이 말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개 교사가 가서 저희 요렇게까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가 아이가 다쳤을 때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제 우리 아이가 아니다. 나는 초등학교 보건 선생님이다. 그렇지만 난 도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저희가 보건실에 갈 때는 그냥 소소한 일로 가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다쳤는데 저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가는데 그때 저희가 마음으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보건 선생님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제 막 치료를 하는 와중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이제 약간 좀 불편하신 내색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초등학교 담당 교사인데 왜 너희까지 해야 되니 부담스럽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정말 부탁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교육청에서 아예 가이드라인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해줘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잡무가 굉장히 많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치원마다 그 실무원이 한 분씩 다 배치돼 있거든요. 1학급 병설이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배치돼 계셔서 이제 유치원이 운영되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박수 칠 만한 일이 그 실무원이 6분이 시범 배치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치원에 직접 배치되어서 유치원에서 이게 시범 배치라는 건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배치된 게 아니고 행정실에 배치됐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고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정확한 배치를 해야 되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금 뭐 즉답을 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행정실에서도 또 병설 유치원이 많으면 힘들어해요, 사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행정실에서 병설 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겸임 수당을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 신설을 해서 일단 지금은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실무원 문제하고 보건교사 문제는 이제 제가 좀 즉답을 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제대로 좀 파악해서 유치원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을 그리고 조금 너무 질문이 길면 좀 다른 주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뭐 학교 얘기 들려줄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다음 주사에 던질 셈을 한번 지정해 주시면 그분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아, 예. 혁신교육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 혁신교육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임종호라고 합니다. 저 웬만하면 진짜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또 선생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와 정말 이야기 듣는데 시간 가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난 1년 동안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교에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이 학교 처음 와서 이제 1학년 부장, 2학년 부장, 3학년 부장을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젊은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부장이라는 이제 중간 직책을 처음 맡고 일종의 정말 뭐 굳이 가질 필요 없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애들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많이 보내겠다. 정말 나름 정말 그거 하나 정말 가지고 정말 열심히 시킨다고 시켰는데 뭐 입시 결과가 뭐 좋고 나쁘고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공허했습니다. 힘들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들하고 이제 마찰도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만족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담임이나 학년부장을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학교에 이제 교육과정부라는 게 신설된다 해서 야 저기로 하면은 어차피 아무도 안 할 거니까 힘든 부서일 거니까 저거 하면 이제 다 빠질 수 있겠지 싶어서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가 고교학점제 이제 선도학교랑 올해 이제 연구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제 담당 업무를 지금 맡게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와 진짜 이 지난 1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아주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하던 일과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너무 극과 극이다 보니까 그 변화의 차이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뭐 소명의식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정말 급격하게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일단 짧게 하시려니까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교육이라는 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처음 시작할 때도 과목 선택 이제 교육과정 짤 때도 아니 너무 학생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분명 정해져 있고 그걸 해야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진학을 할 수 있을 건데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한두 과목 선택을 하면서 그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 더더군다나 이제 인문여고등학교니까 야간 자율학습이나 지금 저희 방과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면 자율적으로 해서 학생 선택형으로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100%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째 방과후 수업을 거의 안 하시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내가 너무 뭐 3년 뒤에 어떻게 되고 그렇게 이제 뭐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너무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지금 당장의 어떤 정말 행복 이런 것도 애들한테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고 그게 이 학생이 인성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전까지 너무 안 했던 게 아닌가 하면서 요즘엔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은 생각이 예전에는 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걸 하게 그걸 이제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도 교육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선택형 교육과정 작년보다 훨씬 더 저희가 많이 이제 선택형을 확장해서 지금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진짜 수업을 하는 교사고 행정 쪽으로도 물론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다른 어떤 특정한 교과를 가르치셔야 되는 뭐 선생님들, 강사분이나 기간제 선생님들까지 저희가 구해야 되는 상황. 이거는 저희가 행정 업무의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 힘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진짜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당장 베트남어를 학생들이 듣고 싶다고 한다거나 했을 때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정말 뭐 인력풀이 있기도 하지만 뭐 정말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해서 모든 학교가 다 이제 그런 현실을 조금씩 이제 경험하게 될 건데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저희가 연구학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정말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싶은 입장에서 좀 그런 어떤 뭐 기간제 선생님이나 어떤 순회교사 운영도 물론 좋지만 좀 강사 인력풀을 좀 더 확대해서 각 학교별로 필요한 어떤 강사분을 미리 좀 뭐 한 학기 전, 1년 전이라도 요청을 하면 한 학기 후에 혹은 1년 후에 좀 배치를 교육청 차원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정말 수강해서 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업무도 행정 업무지만 넘어서서 사람을 저희가 구하고 채용해야 되는 업무만큼은 좀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 학교에 계시면서도 또 업무 맞는 데 따라서 생각이 많이 바뀌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학교가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학교가 너무 안 바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한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학교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최명세 말씀하셨다시피 자유학기제, 뭐 자유학년제 이걸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내년 되면 이제 1학년 전면 지금은 자유학년제가 24개 학교에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전면적으로 1학년은 이런 자유학년제가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점제, 고교 학점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규 수업 시간을 제일 밀도 높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뭐 또 수업 나누고 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다 들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 올 2학기 내년부터는 그게 좀 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교에서 원하는 그 연구 모임들을 다 좀 만드십시오. 강제로 하라니까 지금 수업 공감대회가 약간 강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원하는 선생님들끼리 연구 모임을 만들면 공모를 해서 그걸 다 지원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거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학교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체험하고 싶은 거는 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 열심히 하고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험처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문화관 이런 것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래교육센터든 이런 큰 체험처도 만들고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다양한 그 강사들부터 시작해서 또 뭐 목공 예를 들면 목공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는 없지만 지역에는 있는 거 그걸 전부 이제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해서 학교랑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은 방과 후에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숫자가 이제 몇 명 신청이 안 해서 못 듣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가능하면 그걸 좀 낮춰서 인근 학교하고 하든 해서 다 좀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선생님들이 강사를 이제 섭외하고 이런 게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는 가능하면 선생님들 업무에서 좀 들어드릴 수 있도록 지역과 또 교육청이 좀 주도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이분 처음 할 때는 할 말 없다. 내 별명은 꿀먹은 벙어리다. 말 터졌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이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방과 후 관련한 이제 강사 수급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규 수업에서의 해서 정규 수업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칠 때 선생님
뭐 진짜 뭐 더 나아가 목공예를 정말 정규 수업 때 뭐 수학, 영어를 듣는 대신에 그런 걸 좀 들을 수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정규 것도 수업 좀 신경 시간도, 쓰시면 예, 예. 네,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혁신 교육을 꼭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혁신 교육을 네. 이것이 우리 강선원 저도, 선생님 예, 저도 얘기 혁신 좀 교육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교직 경력이 좀 됐는데요. 저 수업을 바꾸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이제 수업을 하고 싶은 좀 오래된 교사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생기면 혁신학교에 옮겨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바람도 갖고 있었는데 울산은 아직 초등에 지금 나눔학교가 몇 개 있지만 중등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북도 지금 현재 혁신학교를 준비 중인 걸로만 알고 있고 거기도 제가 뭐 내년에 가서 옮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혁신학교에서만 혁신교육이 가능한 거는 아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울산의 전체 학교가 다 혁신학교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학교를 혁신해서 학교 안에서 혁신학교 상관없이 혁신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그게 이제 혁신학교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학교로 이렇게 파급시키는 거. 그래서 뭐가 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소망이 있을 건데 일은 좀 늘더라도 소망을 갖고 있을 건데 뭐가 좀 어려운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일단 학교에 자율성이 좀 없습니다. 교사들에게 아까 교육감님께서 그 아이들이 수업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다른 관점으로 아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학교에 학교 사정을 아시지만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셨는데 특히 저는 이제 중학교에만 계속 있었는데요. 계속 학년 부정하면서 있습니다. 예. 근데 중학교에 근무하면 정말 2학년, 3학년은 정말 힘듭니다. 학교 오면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 무슨 얘기해 주셨지만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그 아이를 정말 사랑스러운 내 학생을 대하는 그런 관점으로 내 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봐주기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경험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그다음에 또 자기 개인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쌤들이 자신감을 너무 많이 잃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뭐 이렇게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진보교육 1년 제가 오면서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등교 시간 조정돼서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7교시 거의 강제 방과 후 없어져서 너무 좋다. 그다음에 학생의 이런 거 자율성을 강화시켜 준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사들은 그만큼 자율성이 있는가?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하는 직원 회의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뭐 2000년 이럴 때는 일어나서 쌤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고 해서 학교 일을 결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전달 사항밖에 전달하지 않는 그런 거라서 그런 것만 봐도 교사에게 자율성이 있는가, 수업의 자율, 평가의 자율이라고 하지만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요 근래에 천상중학교에서 직원회의를 소통과 민주적인 직원회의 운영한다면서 워크숍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SNS 올라와서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몇 학교에 이제 되게 정말 의지가 강한 소신이 강한 쌤들의 그런 시도로는 좀 학교 변화가 좀 빠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당장 2학기부터라도 학교에 이 죽어 있는 회의 문화, 쌤들 사이에 그 회의 문화를 좀 살 수 있는 그 교육청에서의 약간의 그 도움이 절실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변화를 빨리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관리자분들 연수하실 때 직원회의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겠다. 매뉴얼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교에 이런 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직접 이제 한번 보시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학교도. 그러면 선생님들이 더 학교생활 교사로서 자신감을 또는 우리 사회도 일단 교사에 대한 약간 뭐 이미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끊임없는 민원 그리고 예의를 갖추지 못한 각종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많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겠으나 공모를 해서 할 생각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특히 중등은 그렇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거를 또 공모로 해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드리는 제안은 연구부에 그 관련 예산을 주고 학교 내에서 쌤들이 좀 편안하게 동아리를 예를 들면 뭐 영어는 영어끼리 제가 영어 교사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영어는 영어끼리, 언어는 언어끼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좀 편안하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수업 변화를 그리고 수업이 변하면 선생님도 변할 거고요. 당연히 아이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 아이들이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근원은 수업의 변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가는 연수마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물꼬를 터서 쌤들을 좀 재밌게 행복하게 교사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었습니다. 다들 하실 말씀도 많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사실 뭐 공모라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강제로 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제로 해서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이제 또 전 학교에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막 하라는 그게 강제일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강제로 안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할까를 아마 좀 매뉴얼 같은 걸 연구하고 있을 것 같고 교육청에 제가 들어봐서 우리도 회의가 전부 전달식입니다. 월요일마다 하는 정책회의도 쭉 돌아가면서 이제 전달하고 조금 얘기될 거는 마칠 때 조금 얘기하고 또 다모임이라는 것도 교육청에는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상당히 그걸 기대를 했거든요. 혁신학교에 다모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모여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들이 다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다모임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교무회의를 꼭 막 그렇게 하라고 막 강요하는 사람 없을 텐데도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교육청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안 바뀌어집니다. 매일 바꾸자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혁신교육 추진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교무회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매뉴얼을 그 매뉴얼 만드는 TF팀이 구성돼가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오는데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학교에 아마 강제하지는 못할 거고 권고하는 바대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럼 교무회의를 이렇게 좀 운영해 달라 하는 걸 제안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이제 지금 딱 현상만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을 괴롭히지만 다르게 보면 이제 자율성이 없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이런 게 실제로는 교실에서는 학생들하고 부딪히고 교실 밖에서는 학부모하고 부딪히지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사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율성이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좀 가르칠 수 있게 아까 잡무도 들어드려야 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나 시간이나 또 내용을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학습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그렇게 학교에서 뭐 지원을 해달라면 다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 지원센터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너무 아픈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도 쉴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상담 교사나 또 법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있는 뭐 힐링센터 내지는 치유센터 비슷한 그 교사들이 좀 상담도 할 수 있고 가서 또 시기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못했지만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의욕을 잃고 자신감을 잃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들 할 때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고 사실은 학교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교사들의 이건 교육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이제 적극 노력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또 특히 이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나 이런 데서도 좀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아래 위가 같이 좀 움직여서
변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열심히 할 테니까 또 너무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밑에서 그렇게 한다고 절대 탄압하는 것도 없을 거고 불이익도 안 주고 오히려 더 좋게 봐줄 테니까 더 학교에서 열심히 제안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지금 안 바뀌고 익숙치 않아 가지고 참 말하기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걸 조금씩 바꾸면 또 나아지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뭐 혁신학교 이야기 지금 나누고 혁신교육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또 뭐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성범 선생님. 예. 예. 뭐제 파트는 아니지만 예, 교육감님 말씀 들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좀 그런 면에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예를 들면 교육 공감 콘서트 강의라든지 직접 학교 현장으로 전문가들이 찾아가면서 선생님들끼리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또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수업에 충실할 수 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라든지 다른 일들을 좀 덜어준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이 변화들을 돌이켜 보니까 일몰 사업들이 참 많아졌다는 게 저희 현장에서 좀 느껴지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공모도 약간은 그런 측면인 것 같거든요. 막 공모를 해서 막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일들을 자꾸 줄여주시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있고 수업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까 동아리처럼 그런 지금의 방향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최미영 쌤도 하실 말씀 혹시? 잠깐만 답변 드리면 공모는 기존의 공모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뭐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게 뭐 예를 들어 나중에 결과를 보고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하든 뭐 교육청을 직접 하든 그렇게 기존의 공모 사업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최미영 선생님. 예, 제가 혁신교육에 동그라미도 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중학교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4년 동안 거의 변화가 별로 없던 그런 곳이 지금 저는 변화되고 있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중동인 아마 혁신학교가 될 성북중학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같은 지역에 또 근무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곳이었구나 하는 좀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끌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함이 생기고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나 하는 것이 이렇게 실감이 날 정도로 저는 이게 생각만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고 상북에서 저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이크 잡은 김에 변화에 대해서도 잠깐. 변화 이상 나오면 네, 그때 알겠습니다. 하시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혁신교육 부분에 대해서 또 최상현 선생님 하실 말씀. 혁신교육인지 변화인지 아니 혁신교육. 애매한데요. 혁신교육 이제 지금 대화들이 좀 혼용되는 일단 지금은 아, 혁신교육 주제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여기 얘기 들으면서요, 고등학교가 사실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 정말 많은 혜택을 입었거든요. 이번 여름 방학만 해도 저희 학교 거의 이번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 이제 방과 후나 이런 게 자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1, 2학년 쌤들은 방과 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행복해하고 계신데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쟤들은 방학 때 우리처럼 편하게 쉴 것인가? 그러니까 뭐 쉰다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휴식도 취하고 자기 전문성도 이제 함양하시고 이러 하시겠지만 애들은 또 어찌 보면 방학 때 또 학원이나 이런 데 사교육을 찾아가서 어쩔 수 없이 입시라는 그늘 아래에서 또 힘들게 보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사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주어졌을 때 교사들이 전문성을 이렇게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돼야만 저는 학교가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가 변해야만. 그런데 아직도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제가 이제 교육청이 약간 쓴소리일 수도 있는데 교사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근데 아직도 교육청에서 한 번씩 내려오는 공문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제가 쪽지로 받았습니다. 2019년도 모범교원 국내 연수 대상자 추천입니다. 저도 이제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뭐 한번 뭐야 이러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모범교원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모범교원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지도든 뭐 학습지도든 정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뭐 부딪히면서 어떤 전문성 이런 걸 쌓아가시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선생님들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연구대에 나가서 뭐 상을 탔느냐 안 탔느냐, 교육감 표창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모범교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승진이나 이런 점수를 따는 사람들이 어떤 모범교원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와 더불어서 제가 여기 제안을 했던 것이 원격 연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 시시합니다. 원격 연수가 연수 시간을 따기 위한 아주 형식적인 그걸로 흐르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 중에 일부분을 떼서 그 선생님들에게 진로 교육을 이제 원격 연수원 하나 이제 단체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선생님들을 보고 이제 특히 담임선생님들 위주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원격 연수 우리 흔히 하시다시피 고급 기술 막 땡기는 기술 이런 거 써서 어떤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10분도 안 돼서 30시간짜리 연수를 끝내버리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생기는가? 그런 연수 이수와 그 시간들을 사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반영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형식주의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해가지고 던져주면 너희가 잘 따라올 거야 이게 아니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러려고 이제 이런 자리 오늘 마련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저는 괴리감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원격 연수가 형식적인 원격 연수보다는 교육청에서 우수한 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캐치하셔서 교육청에서 그런 실질적인 연수, 방학 때도 비록 방학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알찬 연수들을 많이 마련해 준다면 선생님들이 저는 충분히 방학 때도 신청해서 참가하실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뭐 혁신 교육 중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수 혁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 역량 강화 TF팀이 많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 TF팀을 일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원 연수원이 있잖아요. 연수원이 혁신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연수원장을 올 하반기에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임기제로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수 혁신 마인드가 있는 분을 연수원장으로 일단 모실 거고 그리고 연수가 너무 아까 뭐 원격 연수도 말씀하셨다시피 쌤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연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수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다 정리를 할 생각이고 실제로 한 차례 뭐 짧은 연수 이런 건 실제 필요는 하지만 크게 또 도움이 그때뿐이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은 시간을 제대로 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연수 또 특히 선생님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연수는 또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연수 아까 메뉴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급식 그 식단을 직접 하는 것처럼 연수도 현장 선생님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그 연수 내용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짜면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연수고, 그래서 연수 혁신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진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연수, 또 꼭 필요한 뭐 일정 연수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혁신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을 좀 많은 좀 긴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학교에 아예 안 가고 연수를 집중해서 받는데, 그럼 학교에 안 가면 다른 이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얼마나 들 거며, 그런데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사실은 고민을 하고, 한 두세 달씩 좀 막 푹 지금 혁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교육 과정 뭐 많잖아요. 그런 걸. 그래 집중해서 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수 혁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모범교원 국내 연수는 국내 연수 말씀이죠? 국내 연수입니까? 하여튼 국외 연수를 거의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지금 이제 소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랐네요. 연구 대회, 뭐 교육감 표창 이런 거 다 거의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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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대회는 연구 대회는 이제 뭐 거의 다 대회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추세고, 참 그러네요. 성진에 뭔가 점수는 또 있어야 성진을 시키는데, 지금 교장 자격증 제도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진 제도, 성진 점수, 전보 점수 이런 걸 지금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갖고 점수를 또 안 매기면 이거 성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장 성진 제도 이 자체가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안 매길 수는 없고, 점수를 또 다른 걸로 매기려면 그것도 상당한 좀 또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혁신 교육 키워드인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예, 지금 저희 PD님께서 쪽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사회자님 진행 너무 재밌습니다. 자기 자랑 한번 하세요. 짜고 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다음 키워드 정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분 정해주시면 그분이 박성범 선생님이 한번 주사위를 멋지게 던져주십시오. 예, 나누기 더하기 변화. 예, 야, 나누기 나왔습니다. 나누기는 교육감님에게 뭐 들려주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도 좋고,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미영 선생님. 예, 오늘 날 잡고 나오셨죠? 날 잡았네. 시간 나가서 조금만 짧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이렇게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업무하면서 조현우 장학사님, 김우선 장학사님, 그리고 학생생활과 장학사님. 네, 학생생활과 장학사님, 특히 조현우 장학사님, 저는 내려주시는 그 공문이 그 이전에는 거의 연도만 바뀌어서 날짜만 바뀌어서 왔습니다. 근데 조현우 장학사님 맡으시고는 정말 진화하는 그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합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게 더 첨부돼서 정말 유용한. 예, 그래서 그다음에 김우선 장학사님 최근에 청소년 불법 도박 관련 상담 연수를 개설하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상담을 학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걸 아시고 이런 연수를 개설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직접 뵀을 때 굉장히 그 전에는 사실은 조금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느낌, 교육청에 오면 뭔가 예, 그런 느낌 받았는데, 김부선 장학사님과 제가 뭔가 이렇게 따라갔을 때 굉장히 도와주고 도와주는, 예, 그런 분으로 느껴져서 정말 교육청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국어 교육원의 손희철 예, 제가 금방 옆에서 그 연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셔서, 고등에서는 그렇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 너무 연수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연수를 너무 받고 싶어서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원에서 제가 지금 오늘도 연수를 갑니다. 그 수료하러 가는데 손희철 장학사님, 그 전에 장학사님하고 정말 좀 다르게
정말 조금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김밥을 챙겨 주신다든지 또 배려해 주시는 그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연수 받는 선생님들을 그 위하는 방법일까 이렇게까지 계시고 예,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학 선생님 이분들 칭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결혼 안 된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모든 연구의 활동을 그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부분이 와서 직접 저는 이제 초등이니까 관련된 교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좀 친밀감 있게 밀착감 있게 본인들이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누어 주시니까 현장에서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수업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쌤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나누기 해주실 분, 조은영 선생님. 네, 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6가지 주제를 던져드렸습니다. 제가 대표로 간다, 내가 신청만 했을 뿐이다, 내가 대표로 가니까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다 하는데 그 어떤 한 분이 저 6가지 똑같은 내용을 적으셨어요. 단어는 이동식 수영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북초등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이 와 있습니다. 너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6가지에다가 정말 장황하게 적었는데 내년에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해 주세요. 저도 지금 신북초등학교 저희 자녀가 다니는데 저도 너무 만족하고 아이들이 이동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등 너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안 잡으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동식 수영장 너무 만족하니까 아마 많은 초등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경험하는 학교에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황상수 선생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벽처럼 계셔가지고 제가 별명이 한번 나누어 주시죠. 저는 정말 이 교육감님의 팬으로서 그 뭐 참고로 뭐 법륜스님 정문즉답하는 느낌도 좀 들고 대답을 근데 하나하나 다 해주시는데 성의껏 다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좀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걸 안 던져주셔가지고 막 잠이 쏟아질라는 시점에 지금 사회자님께서 저는 그 교육감님 별명을 제 혼자 말해도 될까요? 오키짱이라고 부릅니다. 오키짱은 뭐냐면 이제 오키 장군님인데 그때 이제 한번 사진을 제가 한번 찍었거든요. 악수하고 사진 그 학생 참여 예산제 강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감님과 찍었습니까? 그 좀 학생들이 막 서서 그 가장 큰 변화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계신데 애들이 줄 서서 중학생들이 막 서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런 모습 너무 신기해서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는지 이거 와서 같이 찍자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그 사진을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2가지를 놀라는 거예요. 하나는 와 당신 정말 크구나. 근데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은 만만치 않으시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1년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말을 그리고 시간을 장소를 가지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범서고에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9년 있었는데요. 무단횡단해도 민원 전화가 오고 공이 넘어갔는데도 민원 전화고 민원에 좀 일선에 나름대로 학교 앞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이제 맡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학교에서 무단횡단하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왜 나한테 전화하지? 잠시 제가 그런 생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변화는 정말 이제 그 우리가 이소부화를 다 잘 알겠지만 외부에서 어떤 게 있더라도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는다.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외부적으로 많은 걸 바꿔주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꾸 짧게 하라고 눈치를 주셔야 눈은 안 마주치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하라고 혁신을 하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불안하죠. 바꾸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안 바꾸냐?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14년부터 제가 조금 결심한 바가 있어서 불안하지만 도전을 하자. 그럼 도전한다는 건 불안함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베팅을 해서 뭔가를 큰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 예산제,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 지금 생활과 내에서 지금 학생 부장하면서 교육감님이 돈을 엄청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곧 돈 아닙니까? 사람과 돈인데 제가 굉장히 힘을 받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좋은 진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들어주시는 이러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신 교육감님과 그리고 이하 우리 최은호 사회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수 선생님 안 지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나누기 이야기하고 있는 꼭 하실 말씀 계신 분 안 계시면 다른 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 명 지정해 주시면 던질 분. 황상수 선생님 기념으로 한번 더하기 또 여차폐에 대해 주제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더하기 힘으로 더하기를 선택이 되어서 저희 이제 우리 울산 교육이 지난 1년간 열심히 했고 또 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진짜 이러한 정책만은 꼭 반드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꼭 해주십시오.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행복학교 이승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특수학교에는 장애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중증 질환도 많고 희귀성 질환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 선생님 한 분으로는 이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아동 학대를 당해도 뭔가 상처가 생겨도 그 뭔가 상처가 왜 생겼는지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장애학생 지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도 이렇게 군복무 대신 특수학교 같은 데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의사소견도 저희가 들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정책을 하나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공간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뭐 특수교사를 위한 집합연수 개설에도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울산 교육적 직속기관인 울산 특수교육원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신설이 된다면 경상남도나 충청북도에는 강역시 교육청 산하 이제 직속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특수교육에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 이런 직속기관이 마련되는 것도 좋다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주신 제안들 들으시고 나중에 모아서 답변. 특수학교, 특수교육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 또 제안해 주실 분. 박성범 선생님.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약간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 선생님이 행복해야 때 이제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쉼이 있는 그런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뭐 교사 힐링 센터도 같은 측면인 것 같고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안식년제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매년 그 선정되는 선생님 수가 아주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런 것들도 좀 늘려주시면 한 번쯤 이렇게 교사로 근무하다가 좀 밖에서 그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달라진 것 중에 방학 중에 근무를 서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현장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오거나 학생들이 있으면 교사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 학생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좀 좋아지면 오전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시까지만 방학 중에 근무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의 복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공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학교장들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쉼이 있는 교사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승진 부분 관해서 이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기존에는 학교의 모든 어려운 업무들을 기피할 때 선생님들에게 승진 점수를 부과하면서 그 업무를 맡게 했었습니다. 기존에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소년 단체만 승진 점수가 있고 대부분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연구대회도 없어지고 스포츠 클럽도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더 큰 본질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이라는 초등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교장, 교감 뭐 이렇게 단일 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뭐 중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 기존에 뭐 다른 점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하는 부분들은 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게 사실 교사도 제일 행복이니까, 교장으로서 뭐 오래 하는 게 좋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장의 임기를 더 줄이면 차라리 5년 담임제를 한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변에 이제 경험 있는 열린 있는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의견들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막 그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 막 승진에 목매는 부분들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수석 교사도 저는 취지는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운영을 하면서 약간 좀 병폐라든지 좀 안전점도 물론 있게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업무를 지원해주는 멘토 같은 그런 그 교감의 위치, 수석 교사의 위치, 또는 이제 수업 면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멘토로서의 교감의 위치, 이런 직책들을 주면 교장으로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결국은 아이들에게 그런 승진 부분을 조금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기천 선생님. 호기중학교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오기천입니다. 제안이라고 하는 거창한 말을 통해 가지고 뭐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제안이라고 하기엔 거창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그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서 또 거의 다 나오는 말들 자체가 아마 불편하신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울산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상수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외부적인 변화, 그런데 그게 왜 내부적으로 스며들지 않을까, 교육감님께서 속상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겠지, 이게 계속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감님께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밀어붙여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안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또 더하기 하실 분 한 분 정도 더 계신가요? 최명 선생님. 네.
교육감님께서 보건교사를 전학교에 배치하셔서 정말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건실에 가면 뭐 수업이 시작돼도 아이들이 줄을 서서 그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자 기다리는데, 제가 중학교에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힘들었을 때 신체화 반응이 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 보건실에 가는 아이들, 그다음에 복지실에 가는 아이들이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얘기할 때 굉장히 그 아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하기가 좋아서 다른 학교보다 외롭지 않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제가 상담 교사다 보니 상담 그 인력에 대해서 조금 제의를 드립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62개 학교가 그 상담 인력이 없고 중학교는 3학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교사가 배치되듯이 아까 유치원에는 또 보건교사가 없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유치원에 또 보건교사가 배치되면 좋겠고 상담교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안 주셨는데 교육감님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정준 선생님 말씀은 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고 보건교사 문제 그리고 공중보건이 계속 제안을 사실은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어서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공간 부족 이런 것도 지금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이제 행복학교에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좀 옮기면 또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관심하시도록 하고요. 박선범 선생님은 조용하게 하시면서 할 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교사들 좀 심의 있는 그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방학 중에 근무는 사실 저희들 권고 형태로 내려보내고도 또 교장 선생님들 항의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권한인데 왜 교육청에서 그런 것까지 또 간섭을 하느냐 이런 일도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절충하는 선에서 그 정도로 하면 학교에서 좀 역할을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과 관련된 거는 선생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 뭐 점수를 없애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성진 제도가 안 바뀌면 이걸 없애고 저 점수를 준들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점수를 없애면 그 이해 당사자는 또 굉장히 그걸 이때까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항을 무릅쓰고 이거를 변화를 시켜봐도 결국은 점수로 또 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저항만 받지 사실은 크게 호응도 못 받으면서 한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그 뭐 교장선생님 5년 담임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렇다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건 참고로 듣겠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아까 오기튼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지시를 내려가 위에서부터 변화해서 가는 것도 변화가 빠를 수는 있지만 또 교육감 바뀌면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느리더라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바꿔가는 거 그게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런 또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이 좀 학교 자치를 통해서 논의하면서 바꿔나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해가는 게 오래 갈 수 있고 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과 선생님들 좀 또 학교 내에서 약간 섬처럼 존재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보건교사를 전면 배치하고 나서는 이제 뭐 사서교사라든지 상담교사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복지사, 영양사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우리도 사실 교육부에서 주지 않는 그 TO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보건교사 전면 배치가.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총회인건비 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도 뭐 상담교사라든지 사서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힘 닿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학교는 사실 양육원 출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을 많이 찾아올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정말 울산에 9명밖에 안 되는 그 학교 사회복지사도 배치가 돼 있죠. 학교 사회복지사도 상담교사나
보건교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좀 어려운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사도 다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아까 또 나누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생존 수영, 그 수영장 얘기도 저도 수영장 이동 수영장 하면 학교에서 뭘 제대로 할까 이러 싶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그 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 수영장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한 사람은 아마 굉장히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정말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원래 계획보다도 지금 더 많이 배치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기 예를 들어서 이동 수영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다른 시도 꼭 도입하고 싶다고 하는 정책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회를 쭉 나눴는데 뭐 혁신교육 하다 보니 또 변화도 나오고 또 변화하다 보니 또 뭐 나누기도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오셨는데 이 말만은 꼭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아니면 오늘 참가 소감도 괜찮으시고 말씀 제일 안 하신 분이 하셔도 되고 한두 분 정도 한번 들어보죠. 이 말만 꼭 하고 싶다. 아까 전에 뭐 학부모도 교육이 필요하고 선생님들도 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저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된다고 당연히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꼭 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아이들이 힘듭니다. 집에 저도 뭐 맞벌이 하면서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 저 아이가 범서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 사실 제가 또 좀 바쁘게 사는 편이라서 항상 그런 반성들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집에서 충분한 관심 못 받는 아이들 보이잖아요. 우리 교사의 눈에는. 그런 아이 보면서 저 자신도 반성하고 또 그런 것 우리 아이 생각하면서 저 애를 그런 그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지 하면서 또 저 다독이기도 하는데 저는 또 그렇지만 또 애들은 그 형편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희망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이제 그 마음은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충족한 마음이라고 이제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그래서 연속이에요 유치원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온다 그래서 사실은 긴장도 많이 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들으면서 더 재미있고 또 더 이해를 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뭐 시간도 시작한 한 1시간 50분 정도 지났고요. 어느새 더 하실 말씀도 계시겠지만 저희 또 교육감님께서도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들으시고 또 본인 생각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토크박스 한번 참석해 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도 없고 해서 살짝 긴장했거든요. 저도 선생님들하고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언제 시간이 갔나 싶네요. 2시간이라서 굉장히 길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말씀도 많이 못 하시고 마음속에 또 많이 담아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괜찮겠다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치원에서부터 특수 또 초중고가 다 또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고 오늘 특성화 고등학교가 빠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예, 그 부분만 빠지고는 다 오신 것 같아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학교가 제일 늦게 변하는 곳이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빨리 변하진 않지만 조금씩 변하고는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더 힘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이제 학교에도 공간이 주는 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주는 그게 크기 때문에 공간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부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또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다양한 또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변화하는 그 변화에 발맞춰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질은 있겠지만은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수업 참관하면서 그게 단지 뭐 옛날에 보여주기식 수업이 아니고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힘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옛날에는 참 학교가 안 바뀌고 그대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학교 쭉 다녀보면서 학교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선생님들 노력도 이제 크지만 교장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연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선생님들 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변화의 핵심에서 바뀌어야 되고 그분들에게 또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교사를 포함해서 구성원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오늘 이제 제가 끝 멘트 그거는 입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크박스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정리해서 각 부서에도 알리고 또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